저도 이 사진을 제가 만들었지만 설렙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저희들이 기억하는 고본창의 얼굴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됐죠. 40년 전 얼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저 때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함부르크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던 때가 85년이니까 아주 세월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강연은 처음이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고본창 작가님 전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사진에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역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다시는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저의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본창과 한국현대사진 라는 항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사진, 고본창 이전의 우리 한국사진의 모습, 저희가 지금 모더니즘, 조형성과 예술성이를 하는데 고본창 이전의 한국사진은 어땠을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사진에 대한 관점을 가졌을까?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이고, 두 번째는 1985년 고본창 선생이 이 땅에 온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리 사진예술에, 현대사진에. 그 모습,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와서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로서도 큰 일을 했지만 한국 사진의 국제화, 세계화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교육적인 부분, 기획적인 부분, 또 작가들의 외국에 내보내고 외국 작품 전시들이 한국에 오는데 커미셔너로서 역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전시, 몇 차례 중요한 전시가 이후에 2005년까지 한국 사진에 어떤 기여를 했고 족적이 또 화려하게 기여를 해서 꼽히게 됐는가를 3부로 나눠서 짤막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2005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저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고본창으로부터 한국 현대사진이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2006년에 저 책을 냈으니까 저도 보면 어찌 보면 20년, 오늘이 2025년이니까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개의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2005년에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것은 그만큼 2000년, 85년, 2000년, 2005년까지 격변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진. 이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고본창과 한국 현대사진의 맥락 안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문자를 드려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80년대 초반은 분명한데 함부르크에서 있을 때인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지 그리고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년대 초반은 분명하다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함부르크일까 서울일까? 이 눈은 서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꼭 느낌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도시는 기억 못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생기셨어요. 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1985년에 한국 사진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 이건 80년대 서울을 찍은 사진이에요. 누군가에게 사진의 변화, 즉 터닝 포인트는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다가온다. 숫자. 제가 고본창 이전과 고본창 이후의 한국 사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면, 고본창 이전에는 저희들은 사진이 공모전의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사진, 스트레이트한 사진,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사진의 역사가 되는 예술 사진, 일본에서 전파된 예술 사진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진의 역사에서 우리가 6.25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술 사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확장되고 세계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를 맞다 보니까 70년대까지 6.25의 전쟁의 참혹함, 그 삶의 리얼리티 때문에 대한민국 사진계가 한쪽에서는 예술 사진이 있었지만 이명식을 비롯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리얼리티, 삶을 건드리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진이 굉장히 편협한 시선을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진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연동하지를 못했죠. 숫자. 대한민국에서 영어 제목이 들어간 때를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진의 작품 제목에 영어가 들어가는 거. 이게 78년이 나옵니다. 그것도 K자. 무궁화호가 시속 100km를 초과했을 때 100K. K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글자, 작품 제목을 2자, 3자를 넘어오는 언어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성이 그만큼 약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찍었던 1분간의 독백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나중에 긴 후인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보창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한 것은 이후에 우리 세대들에게 사진 제목, 전시 제목을 정말 많이 교정해 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학적인 제목이죠. 그 첫 번째가 1분간의 독백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사진 속에 숫자가 출연합니다. 이것은 우연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숫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과 사태와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기호학적인 측면인가를 알게 하죠. 그리고 화면의 분절. 저희들이 고본창 작가의 사진 속에서 분절 프레임에 대한 의미를 가졌어요. 80년대 이전까지 아주 소수 사람들은 단사진이 아니라 연작사진 또는 시퀀스 또는 조사진, 일본식으로 말하면 사진을 붙여서 또는 하나의 지금 말하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언어성을 확장하는 작가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이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한국 현대사진이 단사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 즉 내러티브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시킨 상황이에요. 이제 사진에 작가의 스토리텔링, 내러티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80년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조금 막연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 하단의 사진 하나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닉과 누설입니다. 저희들 80년대, 즉 고본창 이전에는 어떤 사물을 숨길 생각을 못했어요. 감출 생각을. 그리고 부분만, 아주 비밀스럽게 부분만 드러낸다는 누설하는 의미도 몰랐어요. 현대사진에서 은닉과 누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언어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이런 말들은 감춰야 되겠다, 이런 말만 조금 누설해야 되겠다, 이 은닉과 누설을 언어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진에서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방기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진의 문법들입니다. 고본창 사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베일입니다. 베일. 장막이요. 장막. 이것은 들추고 감추는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은닉과 누설이라고 하는 사진 미학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감출 줄 알고 들출 줄 알고 커버드와 언커버드를 하는 겁니다. 작가가 이런 시선을 가지면 이제 사물계와 또 다른 대화가 가능하죠. 이게 1983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종로 2가 파이닐 갤러리에서 했던 고본창의 한국 첫 전시입니다. 자, 이제 폴라로이드 시대. 사실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1949년에 시판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가 60년대 중후반 되면 느닷없이 폴라로이드 회사가 대박을 치기 시작하다가 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로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뭐 카메라의 테스트용이든 아니면은 개념 미술가들이라든지 팝아트들이 적극적으로 저 인스턴트, 저 순간성, 즉흥성, 내일이 없는 한시적인 저 삶을, 폴라로이드 삶을 작품에 개입시키는 우리 사진 작가들보다도 개념 미술가, 팝아트, 앤디 월, 적 크루즈, 루카스 사마라스, 데이비드 호크니, 정말 아트에서는 폴라로이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구인지 저 매체가 정말 사진가들은 몰랐던 세계를 발굴해낸 작가들이죠. 그분들에 의해서 폴라로이드가 쏟아져 나오는데, 사진 작가들 8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진 작가들이 국내적으로 폴라로이드를 통해서 저 조형성 안에 내러티브를 확장하고 스토리텔링을 매개하고, 그리고 시퀀스 계속 즉흥성과 순간성과 우연성이 연결된 내러티브를 확장해가는 폴라로이드 작업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8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뭐 서양에서는 많았지만 지금 보여줬습니다. 12번의 한숨으로 바뀌었어요. 숫자요. 1분간의 독백, 12번의 한숨, 긴 오후의 미행. 이 상징적인 숫자, 그 다음에 이 즉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제목들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미지와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알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저 사물의 추상과 연관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보면요, 다 시퀀스예요. 어떤 내러티브가 쫙 연결돼서 흘러가는 거죠. 네. 이 작업들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다 비누고 이것들이 다 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내러티브의 시퀀스가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소설화되는 거죠. 그리고 폴라로이드가 좋은 점은 당시 많은 개념 미술가 팝아티스트들이 셀프 포트레이트에 활용합니다. 뭐 루카스 사마라스나 대표적인 작가들이죠. 이 폴라로이드를 이용한 셀프 포트레이트. 이 즉흥성과 우연성과 자기 감정의 촉발성들이 폴라로이드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편적인 시간성이니까, 내일이 없는 것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앤디 월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캔버스와 100년 사진은 얼마나 지루한 것이냐, 이걸 인정하죠. 앤디 월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인스턴트 레디메이드니까. 그 사람의 철학이 팝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역시 파편적인 육체, 육체의 분절, 이 간단한 원리, 사물을 전개하는 스토리텔링의 전개 방식을 생각한다면 머리의 이야기와 가슴의 이야기와 다리의 이야기가 있고, 머리의 시간과 가슴의 시간과 다리의 시간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머리부터 발이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구조 조건으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쪼개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언어와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들은 9장의 사진이 하나의 사람을 말하는 분절 형식이에요. 이게 언어 방식입니다. 언어 방식. 이걸 시퀀스 방식이고, 개념 미술로부터 듀아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방식이죠. 한마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문장으로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절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신체의 이야기를 자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현대사진에 해줘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고본창의 보따리에 지속된 개념이 아니라 순간적 개념이죠. 폴라로이드는. 그러니까 내 감정대가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죠. 이게 현대사진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바로 퍼스널 스토리텔링의 시작입니다. 이게 지난번 서울 시립미술관
고본창의 항해 때 이 사진이 로비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시장을 벗어날 때 마지막 사진으로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찍었다고 하는 이 사진에서 저 소년이 고본창이라고 했습니다. 은유죠, 은유. 물에서 나와서 무트로는 알 수 없는 항해의 시작. 그게 저는 198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바로 이 사진에서 시작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뒤따라왔던 목말랐던 80년대 중반에 현대사진의 꿈을 꿨던 저희 세대들, 저희 동기들, 후배들, 후바들이 이제 고본창을 뒤따라서 고본창 선장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뒤를 따라갔던 항해를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진을 최고로 칩니다. 이 당시 시대적 정황, 삶의 정황들,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멋있다,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시장에서는 단사진으로 나올 수 있지만, 처음에 발표를 이렇게 4장을 조합해서 시퀀스를 붙여서 4개가 시계 역순이든 시계 방향으로 가든 간에 계속해서 손에서 출발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분절하면서 이게 다 시퀀스 안에서 내러티브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 사진을 보면 사진이 연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언어를 가졌다. 언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단사진을 깼다.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사진이 한 장이라는 거, 한 장 한 장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 어떤 때 한 개인의 비밀스러운 내러티브 안에서 다 잘랐어요. 파편이다, 파편. 이미지 파편, 분절. 그런데요, 연결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희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찍으면 지금 현재 가슴과 다리가 희생되어 있는 거고, 가슴을 찍으면 머리와 다리가 희생되어 있는 거고, 다리를 찍으면 머리와 가슴이 희생되어 있는 거예요. 조연으로 화면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화면 밖이 없는 게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연결인데 누설되지 않고 응립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안 찍은 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순간에. 프레임 밖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진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각의 틀 안에서 들어와 있는 것과 나가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화면 밖으로 밀려나 있으면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깨주는 거죠. 그건 은닉의 영역이다. 사각의 태 안에서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누설의 영역이다. 없는 게 아니라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 제스처와 포스처와 저걸 통해서 언어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상징 기호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제 1988년 기억의 해로,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화상도 있지만 계속해서 머리카락,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개념이나 해전성들이 시간의 해로 안에는 시간성을 이야기한다. 순환적 시간성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진 모습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현대 사진은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80년대 이제 메이킹, 사진을 찍는 개념에서 사진을 만들고 스테이지를 꾸미고 연출하고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행했던 현대사진의 급진적인 8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모습인데, 저희들 1981년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했던 이유는 이때가 이제 서구에서는 뉴웨이브, 메이킹 포토, 그리고
컨템포러리라는 말을 공식으로 달고 사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와 만나고 조각과 만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고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고본창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실감나게 알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당시 서양에서는 이런 사진들이 대유행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88년 5월 18일 한국 현대사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8년 5월 18일 즉 워커힐 미술관의 사진 쇠시자전 제목이요. 예, 쇠시자, 새시자, 새로운 좌표, 새로운 시점,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좌표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현대사진은, 지금 사진은 한국 사진은 바뀌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변모해야 된다. 이것을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선언문 이거예요. 예. 이러이러하게 한국 사진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1988년 선언했는데, 예, 이때 고본창의 새로운 작업이었어요. 이 사진 작품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혼합 매체, 즉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사진에다가 스크래치를 한다거나 테이블 한다 자른다거나 그러니까 물감을 바른다, 당시 이런 전시들이 88년 워커힐 미술관에서 보여줬죠. 일군의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고본창과 한국현대사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진의 조형문법, 표현 방법이었어요. 사진의 확장성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난수표, 생각의 바다. 정말 제목이 저는 한번 의심을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문학하시는 분이 옆에서 제목을 지어주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제목이 멋있고 탁탁 사진에 맞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너무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본창 빠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정말로요.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난수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기호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진이에요. 다 정체성입니다. 다 고본창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난수표들, 부여받은 것들, 전화번호, 군번, 주민등록번호, 아파트 번호, 모든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나에게 부여받았던 숫자들, 그리고 그건 나죠. 멋있는 작품이에요. 이런 제목을 그 누구도 못 붙였습니다. 80년대. 1분간의 독백, 12분의 한숨, 기노의 미, 생각의 바다, 이런 제목이 없어요. 11월 한국사진의 수평전. 아마도 제가 대한민국 사진의 역사에서 한국 현대사진 그러면 사진 새시자전, 88년 새시자전과 1991년 장흥 토탈미술관, 경기도 장흥 토탈미술관에 있었던 11월 한국사진 수평전은 길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한국 들어오셔서 두 번째 기획입니다. 이 작품이었어요. 91년 고본창의 작품이에요. 그 손으로 들고 있고 다리로 구 위에 발이 올라가 있는. 지금도 선명해요. 저기 시립미술관에서 저거 보신 작품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91년 작품인데 태초에. 네, 이 작품 91년 작품. 그리고 94년 작품, 98년 작품 꽤 오래 하셨어요. 예,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 작업을 태초에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고본창 작가에게 경제적 보탬이 크게 됐던 작품 중에 하나가 태초의 시리즈고, 그리고 백자라고 봐요. 제가 효자 작품이라고 봅니다. 효자 작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비싸요. 작품도 크고요. 예. 그때
91년 수평전에 그 영향을 받았던 유학파들 작품 경향이에요. 저희들은 정말 모더니즘, 스트레이트, 정말 정경, 중경, 원경, 초점 맞고 가로, 세로, 구도 잡고 그런 시대에 유학파들이 보여줬던 현대사진의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혼합 매체, 믹스드 미디어 시대를 그대로 공부하고 와서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91년 수평전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김대수 작업입니다. 페인팅했던. 김성태, 당시 파리에서 사진 작업을 했던 김성태 작업 역시 굉장히 혼합 매체, 스크래치, 밀도 있어요. 우리 편집을 보고 있지만 언어성과 미학이 깊죠. 지금 김하타라고 불렸던 당시는 김석중, 해체 시리즈입니다. 해체. 상당히 그때부터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등장했어요. 당시는 김석, 유재학, 여기 분들은 다 고본창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진이 다른 거예요. 사진이 달라요. 영향받아서. 최금화, 어디서 많이 본 사진 아닙니까? 사각 분절시켜서 우리는 못했는데 배워서 해오신 거죠. 최성훈이라고요. 지금은 미술관 쪽에 일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개념적이었어요. 역시 분절에 이미지 6개의 분절을 연결해서 시퀀스로 굉장히 고도의 언어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 작품이었어요. 미술적 백그라운드. 그리고 저희 92년에 이제 제2의 수평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김용만 선생님이 요청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서 그때 오프닝에서 연주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우리도 좀 국제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아시아, 대만,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했던 조금씩 김대수 작업입니다. 1년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한국 사진의 변모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우리도 유학파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있지만 1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우리도 경험했어요. 아, 저게 현대사진이구나, 저게 요즘 트렌드구나, 저게 혼합 매체구나, 외국은 지금 저런 사진 경향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 위주로 좀 배우려고 하고 따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다 신무경 시퀀스입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4장의 사진 안에 저마다 확장된 스토리텔링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저렇게 연결해서 여러 장을 연결해서 나열할 때는 다 이렇게 시퀀스의 개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권순평 돌아가셨는데 참 그때 그래도 상당히 사진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자기 세계가 분명했던 당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였던 권순평 작가 시간의 화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제가 시간의 화석이라는 거. 시간성과 방부, 화석 이런 거. 당시에 그때 사진 쪽뿐만 아니라 미술 쪽에서 특히 홍대 쪽에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와 연관됐어요. 서로 크로스오버를 했기 때문에 사진가들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각가, 그리고 해학가 이런 사람들과 서로 연동해서 90년대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미술과 한국 사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던 시대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우리의 그 홍대파들, 김장석, 배병우 이쪽 라인을 통해서 또 유학파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혼합 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금화 역시 이렇게 시퀀스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쭉 왔던 거, 아까 우리가 82년, 84년, 고본창의 85년 계속해서 작업에 분절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언어성을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전개해 나갈까 하는 것을 다 유추가, 즉 실마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고본창이 와서 한국 현대사진에 일으켰던 사진의 양태, 즉 조형성과 표현 양식이 아니라 회화 안에서
해야 안에서 70년대부터 개념에 빠졌던, 그런데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제대로 파악했던 한국 현대미술 안에 사진을 알았던 개념 출신들, 주로 홍대 에이지 그룹들, 이런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나왔던 사진의 생각들이에요. 아까 제가 호쿤이라든지 앤디 오우라든지 루카스 사마라스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연속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한가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해학가 출신들도 사진성을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의 개념미술 안에서 사진의 언어성을, 즉 사진의 매체로서의 폭넓은 확장성을 바라본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연작에서 하나의 이미지 안에 세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시도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작가라고, 지금은 이 작가가 어디 가서 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요. 이 작가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진동선 1992년 저도 1회에 수평전에 참여했고 2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분절을 했는데 약간 서툰 분절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한 장은 아니었어요. 두 장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 해 건너서 94년에 마지막 수평전 3회 세계의 눈까지, 한국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세계까지 다다라보자. 그래서 세계와 교류하는, 그래서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작가들과 공평아트센터에서,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저희들이 94년에 마지막 피날레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2000년대 현대사진, 한국사진을 세련되게 만들고 한 단계 격을 올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3번의 수평전이 한국 현대사진을 정말로 크게 바꿨습니다. 모든 면에서 감개무량하죠. 그때만 해도 좀 척박했는데 이렇게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계의 눈 전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확장성, 소위 비주얼 랭귀지 안에서 사진이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가. 그냥 탁 찍는 사진에서만 말할 수 있는 사진도 있지만 폭넓게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 매체 양식, 사진이 해왔던, 서구 사진이 해왔던 것들을 또 우리화시키는 방식들, 이것들이죠. 예. 되게 개념적입니다. 네, 최정화. 역시 이분도 상당히 개념적인 작가였어요. 아티스트지만 최정화 작품이었어요. 94년에. 변기의 이야기 중에서 12개의 옴니버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실제로 저 작품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개념적입니다. 거의 배허 작품처럼 개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념적이었던 사진이 당시에 90년대 한국 사진에 존재했다. 저분이 사진 작가다 아니다가 중요한 아니라 사진적 표현이, 어찌 보면 그때가 버라이어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험하고 따라해보고 받아들이고. 유지아, 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항상 텍스트가 좋았어요. 뭐 타는 것은 갈증이 아닙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언어가 여러 개, 그리고 뭐 이 상당히 내러티브가 강렬했던 친구였어요. 스틸 사진에 작품 제목에 자기의 개념을 집어넣었던, 당시에 언어성을 강조했던, 텍스트주의로 나갔던 아주 독특했던 작가인데, 그때 주윤발 코드였어요, 저게.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개념적으로 했던 94년 작품인데, 지금 봐도 좋아요. 지금 순천대학교 최원 선생의 그 석고로 몸을 떠서 그때 정말 역동적인 또 작업을 했죠. 그 시절에. 수평전은 끝나고 더 이상 저희들이 집단적 무브먼트는 하지 못했고, 혁명은 사회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고본창의 독주시대. 그저 고본창의 독주시대. 계속 가서 전시 오픈 축하해주러 가는. 이번에는 또 뭘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나. 왜냐면 집단 컨템포러리 사진의 집단성이 안 나타나니까요.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모더니즘 사진의 전시는 계속 많았지만 컨템포러리를 보여주는 집단성 전시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통해서 모습을 하는데 93년 작업입니다. 숨. 이거 제 이따 구본창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서 발견한 오브제냐. 저렇게 몸을 감싸고 있는 거 정말 우리가 찾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찡찡 감긴 쇠를 같은 걸 찾았나 좀 궁금합니다.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요, 기가 막힌 장면이. 어떻게 저렇게 수족관에서 싹 이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고개를 내미는 저 장면을 기다린 건지, 운명적으로 만난 건지, 아니면 벌써 3분 후에 나타날 걸 알고 있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시계. 구본창 사진 속에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과 시계가, 시각과 시간이 함께 나올 때가 있고, 시각을 통해서 시간을 유추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선분 개념으로 시각과 시간의 차이는 선분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구본창 사진에서 시간 개념과 시각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마치 디지털 개념과 아날로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는 시간만 있죠. 시간은 없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때는 시각이 강조되기도 하고, 아까 1분간의 독백 같은 경우에 지금은 흘러가는 시간, 이것은 시간의 전분이에요. 그래서 시계 뒤에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 개념이에요. 또 이렇게 시계추를 어디서도 저걸 발견해서 파리 가니까 파리의 철문 보면 저게 있는 데를 제가 몇 번 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항상 구본창 작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 저거야, 저건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 되는 시계를 만났나. 사실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히면 스크래치를 내는데 정말 시계추처럼, 잔명도 시계추처럼 돼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시간 3분이거든요. 너무 멋있습니다. 1994년 손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 좋아해. 제가 되어버린 이야기. 이런 내러티브는 앞에 봤던 숨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되어버린 이야기와 숨과 내러티브는 어느 정도 긴 정도의 차이, 시간의 길이, 내러티브의 길이 정도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있으니까요, 시간이. 제가 되어버린 시간과 숨의 시간성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똑같이 시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입지 않아요. 숨에는 시계가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런 내러티브가 또 뭔가, 어떤 내러티브에 있어서 그러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굿바이 파라다이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시장에 서미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원수 같은 식물 채집, 곤충 채집, 조개 채집, 3대 채집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났어요. 방학 때 숙제를 내줘요. 식물 채집, 조개 채집, 곤충 채집. 그 상자 안에서 털 솜 넣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기억에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채집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호랑나비 채집, 굿바이 파라다이스. 제목도 너무, 그 영화 제목이야, 문학 제목이야. 굿바이 파라다이스. 3, 4, 12, 세 줄을 네 줄로. 그 다음에 풍뎅이과 4, 4, 16. 저게 그 상자로 돼서 밑에서 침이 박혀있고 공중에 3D로 있어요. 평면이 아니라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벽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작품을요. 이렇게 나비, 굿바이 파라다이스. 굉장히 사진이, 우리 한국 사진에서 이런 작품, 이렇게 사진의 확장, 다 사진이에요. 사진의 확장성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줬습니다. 잠자리.
백자 중에서 제가 굉장히 박자가 많은데 백자 2개밖에 안 보여줬어요. 누설, 은닉, 은닉, 누설. 이거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감출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들출 줄 알고, 예. 딱 필요한 부분만 그만큼만 미스테리하고 은밀해요. 그리고 불온하고. 자, 이제 고번창 이후에 이게 이제 마지막 항해, 이 마지막 어찌 보면 벌써 2년 전이네요. 1년 전이 아니라 시작했으니까. 예, 고번창 항해가 됐고, 이제 짤막하게 남은 시간은 고번창의 한국 사진을 국제화, 세계화 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작가들을 최초로 신사유람단 가셨어요. 우리나라 작가들을 데리고 휴스턴, 뉴욕, 미국의 휴스턴으로 신사유람단 갔습니다. 그때 갔던 이제 우리 한국 사진을 외국에 알렸던 많은 작가들 중에서 민병헌, 김하타, 그 다음에 이제 영향받았던 김상길, 그 다음에 방병상,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현대사진의 방식들이에요.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진이 이제 바뀐다. 사진들이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백승우, 박영숙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정현두, 권호상, 사진 조각이에요. 그 다음에 배준성, 이분 어디 갔는지 참 궁금한데, 이분도 2000년 초반에 되게 아트웍이 좋았어요. 네. 양재광 사건 전야, 신은경, 저희들 밑에 세대입니다. 컨템포러리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개념화했던 데뷔한 조각. 이게 선생님 이거 처음 보셨죠? 예, 제가 이거 꼽을 쳤습니다. 90대 수평전 때 끝나고 제가 빨리 가가지고 현수막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저거 분명히 역사다. 저 들고 있는 거 저예요. 예, 그때 수평전 때 오프닝, 예, 세리머니. 선생님 요 앞에 이쪽 선생님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예, 선생님 저 맞을 것 같아. 예. 전시 장면 모시고 경기도 장흥 토탈미술관에 이렇게 그때 전국에서 불광동 CF버스 터미널에 모였어요. 거기서 경기도 장흥 가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불광동에서 전국에서. 왜냐면 그때 쇼킹했어요. 혁명적이었던 전시였기 때문에 당시 고번창 작가의 작품이고 N쪽이 접니다. 그리고 D가 제 작품이고. 네. 91년 11월 16일 N쪽이 저고 제 작품, 제 출품작.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미관 전시고요. 저기 있네요. 고번창 작가 94년 모습이에요. 94년 모습. 이게 아까 말했던 신사유람단 멤버들입니다. 오영근, 김하타, 이갑철, 고번창, 정주화, 배병우. 당시 한국 현대사진을 이끌었던 종축, 그리고 당시 한국 사진을 그래도 외국에 소개하고 대표할 만한 작가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때 휴스턴에 있었던 이정진, 볼딘, 웬디, 김하타, 고번창. 참 영했네, 얼굴 보면. 저희 2006년에 대구사진 비엔날레 때 고번창 감독님이랑 같이 일본에 갔을 때 이지아 고타로 일본 쪽 큐레이터고 저는 한국 큐레이터 총 감독하셨을 때 일본 도쿄 가서 같이 찍었던 사진. 대구사진 비엔날레. 그때 데넨나 우리 주제였죠. 그때와 지금. 그때 이제 제가 기획했던 한국관 사진들이고, 이렇게 그때 그 씨앗이 85년 고번창의 한국 사진에 나타났던 씨앗의 결과들입니다. 여기 있네요.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기념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다 이렇게 늙어서 젊었던 청춘들이 이렇게 다 늙어서 예, 됐죠. 마지막 사진 이렇게 또 정말 많이 시간 바쁜데도 포트폴리오 리뷰해주고 일일이 자상하게 정말 끝없이 한국 사진 교육 그리고 작가들 뒷바라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 엔딩입니다. 예. 아주 그렇죠.